매일 아침 미국장 소식은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 아래 댓글 링크로 구독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섹터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무역전쟁은 실제 전쟁과 다름없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다루는 주요 섹터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네, 여기선 제목과 같은 소제목이 써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수출 제한 정책에 대한 거예요. 지난 8월 9일에 반도체 과학법, 여기선 칩스 액트라고 돼 있죠. 이 칩스 액트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에 대한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CT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대중국 수출 제한을 포함하는 이 법안은 중국과 경쟁하는 환경을 완전히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칩스 액트가 오랜 기간 지속될 기술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2015년에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정책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정책은 2050년까지 중국을 미국의 기술적 동류로 성장시키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technological peer 이렇게 되어 있죠. 피어라는 것을 제가 동류라고 표현을 했는데 동일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 말입니다. 이 법안이 가지고 올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수급 능력에 대한 영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 공급망 문제에서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계 반도체 매출의 절반이 미국 기업에서 발생한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중국이 반도체 유통망, shipments라고 돼 있죠. 이것을 쉽게 혼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반도체 생산이 TSMC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죠.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시진핑 주석이 대만 관련해서 강경한 발언을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반도체 유통망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중국 정부는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계획을 관철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반면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냐 하면 중국은 반도체 생산 능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자국에서 소비하는 반도체와 수출 반도체의 6% 정도만 생산이 가능해요. 그와 관련해서 중국이 AI 관련해서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꽤나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활용하는 데 쓰이는 칩 같은 경우 고성능 반도체는 생산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기업들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안 칩스 액트가 완전하게 발효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시나리오인데요. 중국은 고성능 반도체를 미국과 미국의 무역 동맹국의 기업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플랜트 생산 설비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어 중국 내 기술자와 엔지니어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결과부터 보면요. 동양과 서양으로 반도체 시장이 양분된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동맹이 해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소제목에서 무역전쟁이 왜 진짜 전쟁인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왔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단순한 경제 무역 전쟁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사일과 전투기 등 고성능 전쟁 무기 생산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시면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 극초음속 미사일 설계에 사용된 슈퍼컴퓨터, 이 슈퍼컴퓨터를 미국 팹리스에서 설계하고 TSMC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탑재돼 있죠. 군사력 증강에 매우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미사일이나 전투기 같은 전쟁 무기들을 생산할 때 반도체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 반도체 생산 자체를 중국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산 반도체를 가지고 국내산 무기를 만드니까 이 반도체가 수입이 안 될 경우에는 아예 군사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를 들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외산 반도체를 미군의 무기 생산의 중대한 취약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Foreign chips are a major vulnerability to US military production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예시로 전투기가 되어 있어요. TSMC에서 생산된 것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공급망 문제가 딸리면 반도체 자체를 수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고요.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활용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다 외국 기업에 의존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해킹 같은 거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칩스 액트를 통해 무기 생산에 필요한 미국 반도체 펀딩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과 기술 안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칩스 액트가
꼭 필요하다라고 미국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소제목을 보시면 반도체 주가가 하락할 때라고 되어 있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볼게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미국의 정보 프로세싱 설비에 대한 소비, 이 그래프가 그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소비 흐름을 보시면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여기 소비 심리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실제로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이 불황인데 이런 법안이 발효되면서 섹터 내에 어떤 단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 리스크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칩섹트가 발효되면 이 규제가 적용되는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활용되는 설비나 그에 필요한 인력들은 다 중국 밖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이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급망 자체가 외부로 다시 재배치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 전반적으로 마찰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국 외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세계 경제가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반도체를 구매하는 양이 적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서더라도 그런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이 반도체를 사는 것은 또 별개의 이야기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반도체 섹터에 1,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바 있어요. 이거는 칩섹트에서 얘기를 했던 520억 달러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미 반도체 섹터에 주목을 해왔던 중국 정부가 더 본격적으로 이 칩섹트의 발효에 대항해서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늘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전망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반도체는 현대 경제를 지탱하는 이 두뇌와 같습니다. 두뇌가 없으면 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겠죠. 지금도 보시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집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자기기들에 다 반도체가 탑재돼 있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경제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소비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사회의 발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 전망은 좋은데요. 관련해서 보시면 G2,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 냉전 시대 우주 경쟁이 있었죠.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그때처럼 기술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 등과 같이 우리 컴퓨팅 성능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야들이 기술 경쟁의 선두에 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세계 전반의 수요는 more than enough라고 돼 있죠. 차고 넘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리스크로 말을 했던 고객 발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동양과 서양으로 반도체 시장이 양분된다고 했는데요. 중국 쪽의 진영과 미국 쪽의 진영, 양쪽 모두에서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또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섹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매크로 전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Little Fires라고 되어 있는 국지적 화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펙이 원유 생산량을 감산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결정을 한 데에 대해서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인데요. 그중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 중국 경제가 쪼그라들면 그만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반도체 수요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칩섹트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와 같이 일반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컴퓨팅 성능이 필요한 반도체들을 제한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줄어들면 그냥 일반적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 모두 시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소비자 심리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준의 매파적 기조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경제 긴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에는 소비자 심리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정학적 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소제목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과 이 결과들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 이런 곳들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들은 공급 충격으로 발생한 물가 상승을 즉각적으로 무효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 예시로 세계 2차 전쟁이나 1973년에 오펙 엠바고, 1990년에 걸프 전쟁. 걸프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매우 유사점이 있다라고 시티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장기적으로는 잡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단기에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중앙은행들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통화정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영향력이 경제에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미국에서도 세 차례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음에도 근원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중앙은행들은 이에 대응할 무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들이 이전에 발생했던 국지적인 갈등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 간 동맹이 강화되면 이 세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수출 제한이 이 러시아와 중국이 더 강한 동맹을 맺는 동기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경제 전망이 약화되는 와중에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경제와 지정학적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결합 확률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계기로 나비 효과가 발생해서 세계 경제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그래프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 충격과 전쟁의 영향을 보는 건데요. 우선 세계 2차 전쟁,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오펙 엠바고, 걸프전, 코로나, 우크라이나 이렇게 지금 사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실질 GDP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이 연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CPI의 흐름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거겠죠. 반대로 흘러가는 흐름이 보이죠. 실질 GDP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실질 GDP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 파고가 보시면 비슷한 수준인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시면 여기 한 10% 조금 안 되게 움직였죠. 이때 실질 GDP가 떨어지는 것도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칩섹트의 영향력이 아직 완전히 경제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만큼 3분기 실적에도 주목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